오늘은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법부터 채무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법적 해결책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아무래도 개인위생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2025년에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법부터 채무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법적 해결책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채무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본인의 채무 상태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내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나 올크레딧, 아니면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크레딧인포 등의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본인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각 카드사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카드별 이용 대금이나 할부금 잔액, 현금 서비스 내역, 카드론 등 세부적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채무관리의 시작은 정확한 파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서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들을 방문하셔서 꼭 정확한 채무 상태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무 상태를 파악하셨다면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지출 관리예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계부 사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가계부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앱이나 각종 서비스 아니면 무료 엑셀 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가계부 작성하기 이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를 사용하시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계의 필수적인 고정 지출을 구분하고 변동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가계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본인의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파악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지출의 구성을 파악을 했으면 두 번째로는 이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셔야겠죠? 특히 불필요한 지출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현금 사용자가 카드 사용자보다 평균 한 30% 정도 지출이 적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는 교통카드로만 사용을 하시고 점차 체크카드 사용으로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자동이체 항목들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리 정기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는 각 사이트들의 필요성을 점검하시고 해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셋째, 기존의 할부 금액 내역을 살펴보시고요. 더 이상은 할부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본인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연구하고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 본인의 채무를 파악해 본 결과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채무액이 본인의 연소득을 초과하고 계신 분, 여러 군데에서 빌린 채무액의 월 상환액이 월 소득의 한 40% 이상을 넘어서는 분, 연체 위험이 높아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대출을 고민하고 계신 분, 채무 상환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계비 지출마저 좀 어려워지신 분,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공적인 채무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하고 나면 남아있는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게 되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전 1년 또는 2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거든요. 만약에 신청자의 금융거래 내역에 사치성 소비나 도박과 같은 내역들이 있다면 개인회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개인회생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일단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지출 관리와 신용카드 사용 제한을 좀 실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